견밀입니다. 어느 광고 대행사 조사에 의하면요,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여성들의 70%가 외모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보다 젊으신 층에서 그런 대답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외모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아줌마의 몸매는 또 알뜰한 경제 살림에 좀 보탬이 되려고 아니면 좀 무언가 아껴보려고 점점 좀 이렇게 결과물에 좀 가깝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오늘 아줌마보다 아줌마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박범수 씨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날 TV를 보던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몸매는 말이지. 그 연예인 누구지? 그 연예인하고 똑같이 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아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 정말요? 어떤 연예인, 누군데요? 이렇게 또 대문자가 이 남편 너무나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말이지 텔레토비하고 똑같이 닮았어. 어쩜 그렇게 나올 때는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나왔어? 아우 똑같아. 이런 식의 농담. 이거 본인이 보기에는 우스갯소리고 농담일지 모르겠지만 듣는 아내는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는 그런 식의 농담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분들 이 아내에게 대못 박지 마시고 그 예쁘고 상냥하고 착한 마음씨 우리 칭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선생님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혜경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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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의 그 외모 지상주의 경우에는요, 거의 강박증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그 젊은 여성의 한 90% 정도가 자신의 신체에 불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이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성형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첫인상이 굉장히 이쁜데도 자꾸 보다 보면 호감이 가지 않고 좀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랬는데 갈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그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든지 밝은 미소가 있고 자신감이 막 넘쳐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경우가 있죠. 이것처럼 그 외모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나 자신감 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살림의 여왕님도요, 당당한 자신감이 그분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쭉쭉 빵빵, 날씬할수록 미인으로 대접받는 세상. 뚱뚱한 여자는 살아가기 힘든 외모 지상주의 사회. 날씬한 몸매를 원하냐고요? 아니요.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만 모델이라는 편견은 버려. 얼굴만 예쁜 평범한 모델은 거부한다. 때론 화려한 살떨림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뚱뚱한 몸매로 오버하는 심란한 연기로 드라마나 영화의 감초 역할까지. 뚱뚱한 몸매는 그녀만의 개성이자 소중한 재산. 넘치는 끼와 턱턱 튀는 개성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오늘의 여왕. 날씬 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는 모델 표은진 주부의 뚱뚱해서 더 행복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여왕 주인공 표은진 주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포 모델 표은진입니다. 예. 네. 뚱뚱하지만은 저도 나름의 모델이랍니다. 네,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이고요. 뚱뚱하지만은 뭐 성형 전혀 안 했고요. 엄마들 아이 한 둘 낳으신 분들 몸매보다 좀 더 제가 커요. 그래도 모델이랍니다. 네. 이야, 근데 그 아까 소개하는 그 화면에서도 뵀지만 너무나 활력이 있어 보이시고 깜찍해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일종의 그 틈새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흔히들 연예인 몇 분들 그러시잖아요. 이제 오디션 보러 갔다가 본인은 안 되고 친구가 됐다는 경우. 그런 그렇죠.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모델을 하겠다고 뛰어든 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 아가씨, 우리 고모가 원래 연극 배우시거든요. 친구분들이 홈쇼핑계에 많으셔요. 근데 제가 등치가 좀 좋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뚱뚱한 모델 하시던 분이 펑크가 나신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이 뚱뚱한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싫어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할래 그래서 오늘 할게. 좀 도전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반바지 반팔을 첫날 입히더니 좋은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걷어붙여서 이렇게 흔들리는 살들을 막 보여주는 연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제품이 매진이 됐어요. 야. 그날부터 PD님이 저 사람 어디 자연스럽다 계속 불러주셨죠. 고정 출연. 그때부터 전문 모델이라는 걸 1년 정도 겪은 뒤부터는 예. 그런 제품이나 그런 비포 모델 시연이 있으면 항상 이제 불림을 받는답니다. 특화가 되셨어요. 네. 역시 이제 발탁이 되신 거예요. 네네. 네, 근데 홈쇼핑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뚱뚱한 모델들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그걸 표현을 하잖아요. 감탄이 절로 나는데 맞아요. 사실은 많은 일을 겪었을 듯한데. 그렇죠.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ENG 촬영이 외부 촬영인데 저보다 정말 훨씬 덜 뚱뚱한 이제 비포 시연으로 오신 분이에요. 비포 모델을 뭐 많이 필요했던 날 같은데 탑을 입으라고 비교를 똑같이 날씬한 모델도 탑을 입고 이제 비포 모델도 탑을 입고 근데 뭐라 그럴까요? 너무 서로가 그런 의사소통이 없으면 날씬한 분들은 탑을 입으면 예쁘죠. 수영복 입어도 예쁘듯이. 하지만 일반 주부나 저처럼 비포 모델을 탑을 입혀놓으면 좀 혐오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화를 이루면 되는데 훨씬 덜 뚱뚱한 모델이 싸움을 한 거예요. 뚱뚱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저는 비포 모델이라면 기본 성향이 내가 뚱뚱하니까 비교 시행이가 불렀다는 걸 알고 열심히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뚱뚱한 거를 너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뚱뚱해도 내가 너무 뚱뚱한가? 오버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모델을 하고 싶고 모델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트렌드, 자기만의 노하우, 그리고 나는 뚱뚱하지만 모델이라는 걸 강조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야,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정신이 딱 벌써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내 자신이 좀 뚱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조금은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인정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52kg였거든요. 그래요? 연애를 하면 살을 쪘는데 예. 지금 제 심정은 그래요. 그 전에 날씬했을 때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를 굉장히 사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옷 입은 게 화려하지 않나요? 뚱뚱하다고 옷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뚱뚱하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개조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메이크업도 뭐 성형수술을 안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요량, 그러니까 자기 얼굴 보면 꼭 이쁜 곳이 한 곳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인트로 살려서 충분히 꾸밀 수 있으면 아름다운 여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살을 찌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사실은 넉넉한 몸매가 분명 단점으로 작용되는 지금 현실인데 표현진 주부님은 장점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이 뭘까요, 선생님? 네, 사실은 그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마음 먹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사고 같은 걸 당해서 사지마비 같은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후에 더 좋은 인격체로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